제발 그만해.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우리는 깐부잖아. 기훈이 형! 7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태어난 주인공 성기훈은 오징어 놀이를 하면서 뛰어놀고 자라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요. 대한공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대신 자동차 회사 드래곤 모터스에 생산직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파업에 동참했다가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당했죠. 이후 치킨집과 분식집을 열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드래곤 모터스 재직 당시 파업에 참여하느라 아내가 딸 가영을 출산하던 날 병원에 데려다 주지 못했고 그때부터 아내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의 당뇨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기훈에게 전처가 내가 가영이 낳던 날 당신은 찾아오지도 않았고 나는 혼자 기어가다시피 병원에 가다가 가영이 죽을 뻔했어 라고 따지자 기훈은 넌 그날 병원에 가다가 죽을 뻔했지만 그 순간 그 친구는 병원도 가지 못하고 내 눈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맞아 죽었어 라고 항변하죠. 지금은 경마 도박에 중독됐고 1금융권으로 그쳤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함과 동시에 재산이나 은행 잔고를 압류하는 선에서 그쳤겠지만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 도박에 걸었지만 전부 실패하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죠. 드라마 시작 시점인 2020년에는 1금융권 채무 2억 5,500만 원과 사채 1억 6천만 원, 도합 4억 1,500만 원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죠. 기훈은 딸 가영이의 생일 선물을 사라고 받은 돈과 엄마 카드에서 훔친 돈까지 총 50만 원으로 경마 도박을 하는데요. 선택한 말 2마리가 모두 2위 안에 들어오면 당첨되는 복승식으로 가영이의 생일인 6월 8일을 바탕으로 6번, 8번 말에 베팅해 그날따라 운 좋게 456만 원을 따는데요. 가영에게 전화를 걸어 생일 선물을 기대하라며 들뜬 목소리로 통화하던 중 야 기훈아! 라고 자신을 부르는 한 무리와 맞닥뜨리죠. 그들은 기훈한테 거액의 사채를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으며 기훈은 그들한테 쫓기던 도중 전문 소매치기인 강세벽과 부딪히면서 갖고 있던 돈을 전부 잃고 결국 화장실에서 사채업자 조직의 협박에 못 이겨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되죠. 졸지에 빈털터리가 된 기훈은 막권말매 창구 직원에게 팁으로 준 10,000원을 돌려받아 인형 뽑기 방에 가서 뽑기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다가 한 고인물 소년의 도움으로 간신히 성공하죠. 그 길로 가영이를 만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주며 뽑은 선물을 가영에게 주지만 그 선물은 아무 쓸모없는 권총 모양 라이터였죠. 내년엔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가영은 기훈에게 뭔가를 말하려다 말죠. 가영을 전처 은지에게 데려다 주지만 은지는 가영이 기훈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못마땅한 눈치죠. 이후 양재 시민의 숲역 플랫폼에 앉아있는 기훈에게 양복을 입은 말쑥한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기훈은 전도사인 줄 알고 예수 안 믿어요 라며 멀리하는데요.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기훈은 남자와 딱지치기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을 하고 나서 양복남은 이런 게임을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고 기훈은 자기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제 갈 길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양복남은 성기훈 씨 오늘 신체 포기각서 쓰셨죠? 라며 기훈의 신상 정보와 그가 금융권과 사채업자들에게 지고 있는 채무액을 술술 읊죠. 이에 두려움이 엄습한 기훈은 덜덜 떨면서 너 뭐야? 너 누군데 내 뒷조사를 해? 라며 항변하고 양복남은 기훈에게 오징어 게임 명함을 건네주면서 빈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라며 게임 참가를 권유하죠. 어쨌든 잃은 돈 일부를 딱지치기로 만회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엄마로부터 가영이가 새아빠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소식을 듣죠. 미국에 가면 한국어를 모두 까먹고 기훈을 잊어버릴 거라는 말과 함께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양육권을 되찾아 가영이를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란 엄마의 말을 생각하며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가영이 사진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낮에 양복남으로부터 받은 오징어 게임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게임 측 봉고 차량에 탑승하죠.
차에 탄 기훈은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수면가스를 마시고 잠들었다가 깨어나는데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기훈은 게임에 참가한 사람이 총 456명이고 자신이 마지막 번호인 456번임을 확인하죠. 이 과정에서 최고령 노인 오일남을 만나 안면을 트게 되죠. 또한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절친한 형 동생으로 지내던 조상우도 간만에 재회하게 되고요. 첫 번째 게임 참가 전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는데 기훈은 스마일 이란 말을 듣자마자 활짝 웃음 짓죠.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5분 안에 소녀 로봇 영희의 눈을 피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임인데요. 눈에 센서가 장착된 영희 로봇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대사와 함께 고개를 뒤로 돌리며 이때 움직임이 감지되면 벽면에 저격 소총이 센서가 감지한 대상을 사 하는 게임이죠. 기훈은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탈락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요. 특히 출구 쪽으로 도망치던 한 남성 참가자가 총에 맞는 동시에 기훈을 쓸고 넘어지며 싸늘한 주검이 되는 바람에 기훈의 공포심이 더욱 커지죠. 이후 기훈은 다른 사람 뒤에 있으면 움직임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상우의 조언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요. 이후 앞으로 나아가다 결승선 직전에 탈락자의 시트를 밟고 넘어져 탈락할 뻔하지만 때마침 파키스탄인 알리가 기훈의 옷자락을 한 손으로 붙들어주고 알리와 함께 기적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생존하게 되죠. 여자 주인공 강세벽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어릴 적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조부모와 오빠를 잃었는데요. 이후 부모님, 늦둥이 남동생 강철과 탈북을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탈북 도중 당했고 어머니는 중국 경찰에 걸려 북한으로 송환되면서 본인과 남동생만 무사히 한국으로 건너오는데 성공했죠. 새벽은 경마장에 사채업자를 피해 도망치던 기훈과 부딪혀 팀 10,000원을 뺀 기훈의 돈 455만원을 훔치는 장면으로 첫 등장하고요. 이 돈은 북에 있는 어머니를 탈북시키기 위해 고용한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하며 전부 잃게 되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기훈이 막 깨어났을 때 새벽은 덕수한테 맞고 있는데요. 과거 새벽은 조폭 간부인 덕수의 밑에서 손기술을 배우고 소매치기로 일하다가 착취를 견디다 못해 도망간 것이죠. 그렇게 덕수한테 맞던 중 기훈한테도 소매치기범이라며 멱살을 잡히고요. 3화 두 번째 게임을 앞두고 덕수는 자신을 따르는 건달 남성 무리를 휘하에 두고 새벽을 협박하는데요. 아저씨들 이 새끼한테 붙지 마. 이 새끼 밖에서 지 꼬붕들 주머니 털어서 지 배만 불린 새끼야. 그러다 결국 간 커져서 지 윗대가리 주머니까지 손댔다가 걸려서 이 꼴이 됐고 이런 인간들을 우리 고향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혁명적인 개새끼. 5일 남은 456명의 참가자 중 참가번호 1번으로 뇌종양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노인인데요. 두 번째 게임인 설탕 뽑기 게임 이후 취침 시간에 스페셜 게임이 펼쳐지는데요. 이는 주최 측에서 약자를 미리 솎아낸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데스매치로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을 겨도 좋으니 어떤 수단으로든 능력껏 살아남으면 되는 게임이죠. 이를 의도했지만 참가자들에게 이를 밝히지는 않았고요. 참가자들을 자극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눈이 어둠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명을 계속 전멸하는 것을 반복하죠. 아비규환이 된 상황 속에서 기훈 일행이 일남을 찾아왔을 때 그의 침대에 아무도 없어서 찾던 와중에 일남은 어느새 가장 높은 침대 위에 올라서 있죠.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나 너무 무서워. 그만해. 이러면은 다 죽어. 마침 CCTV로 상황을 지켜보던 오징어 게임의 현장 최고 관리자 프론트맨이
게임 종료를 지시해 게임이 종료되고요. 게임 이후 일행이 통성명을 하던 중 일남은 치매 증상이 도졌는지 자기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죠. 이 스페셜 게임 직전 장덕수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중년 남성 병기가 자기도 팀에 끼워달라고 하자 덕수는 불 꺼지면 구석에 가만히 있어. 숨도 쉬지 말고 숨소리 들리면 내가 너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하며 비아냥댔지만 병기가 다음 게임을 알고 있다고 귓속말을 하자 표정이 변하면서 진짜로 병기를 팀에 넣어줬고요. 스페셜 게임이 끝난 후 덕수는 직업이 의사인 병기로부터 상처를 치료받죠. 사기전과 오범인 한 미녀는 사회에서도 먹고 살고 돈을 벌기 위해 가리는 게 없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장에서도 그녀의 생존 능력은 빛을 발하죠. 두 번째 라운드인 달고나 게임에서 미녀는 몰래 숨겨온 라이터로 바늘을 뜨겁게 달궈서 달고나의 모양 테두리를 녹여 게임을 쉽게 통과하고 자신의 라이터를 강자로 보이는 덕수 바로 앞에 떨어뜨려 덕수를 도와주죠. 덕분에 덕수도 막바지에 통과하고 게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갈 때 덕수가 잘 썼다며 라이터를 돌려주죠. 두 사람은 화장실에서 관계를 하며 서로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하죠. 하지만 병기로부터 미리 게임 내용을 전달받은 덕수는 3라운드 줄다리기 게임에서 힘이 센 청장년 남성으로만 팀을 구성하기 위해 몸이 마른 여성인 미녀를 배신하고 이에 미녀는 덕수 앞에 무릎을 꿇고 키스까지 하면서 빌지만 결국 번외 게임인 난투전 말고는 단 한 게임도 함께하지 못한 채 토사구팽 당하죠. 게다가 덕수 패거리에서 부린 악행으로 인해 모든 참가자들한테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죠. 이후 팀원 선정 시간이 다 되어가자 상우가 최고령 노인인 일남과 마른 여성인 지영이 포함돼 있는 우리 팀에는 오갈 데 없이 밀려난 인간들이 오겠지 라고 할 때 밀려나긴 누가 밀려나? 오빠들 내가 특별히 같이 해줄게 라고 미녀가 말하며 능글맞게 웃으면서 다가와 뻔뻔스럽게 기훈팀에 합류하죠. 상우는 어릴 적부터 쌍문동의 수재로 유명했으며 서울대 경영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을 정도로 똑똑한 엘리트 금융인인데요. 대학을 졸업한 후 매우 유명한 대기업인 기쁨증권에 입사했으며 투자 2팀장까지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큰 돈을 만들겠다고 회사 돈을 횡령해서 선물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돈을 다 날리고 60억가량의 엄청난 빚을 지고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 국내형 기훈과 재회하게 됐죠. 마른 여성 3명과 최고령 노인이 있는 팀의 구성상 남성들로만 구성된 상대 팀한테 시작부터 불리했고 일남이 알려준 줄다리기 전문 기술로 초반 5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기본 힘의 열세로 역전당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팀의 브레인답게 뉴턴 운동 법칙 중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 일부러 앞으로 3발자국 달려가 상대를 넘어뜨려 무력화시킨다는 대범한 전략을 제안하죠. 미녀는 앞으로 가라고? 미쳤어? 개소리 하지 마! 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기훈이 해봅시다! 라고 크게 외치고 상우가 하나, 둘, 셋을 외치는 순간 4화가 끝납니다. 5화는 4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하고 정말로 다 같이 3발자국 앞으로 달려가죠. 이 때문에 맨 앞에 있던 기훈이 떨어질락 말락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 대신 상대팀은 전부 뒤로 넘어지고요. 이때부터 있는 힘껏 당기자 상대팀은 넘어진 채로 끌려오고 제대로 일어서기도 전에 끌려오는 바람에 결국 앞사람부터 떨어지며 줄에 매달리게 되고 단두대가 줄을 자르면서 상대팀 전원이 탈락하게 되죠. 이후 기훈팀은 승리 후 배급받은 옥수수를 먹으며 함께 대화하는데요. 난 진짜 그냥 우리 바로 다 뒤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이렇게 딱 누우니까 막 힘이 딱 생기는 게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되네? 영감님 그거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어릴 때 말이야 그거 내가 영화 보고 따라한 거지. 아 그 영화 뭐야 그거? 그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매트릭스. 야 너는 한국 와서 일은 안 하고 영화만 봤니? 그리고 오빠 앞으로 딱 3발만 가는 거야. 뭐야 완전 멋짐 터져.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아까는 개소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 무슨 개소리야? 막 울면서 미쳤어! 개소리 하지 마! 했잖아요. 야,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너 비자는 있어? 너 불법 체류지? 야, 이봐요 오빠들. 아니 이런 족보도 모르는 외국 애들 우리 팀에 끼워줘도 되는 거야? 어?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멤버 정리를 싹 한번 해야지. 씨. 여기 대빵이 누구야? 멋진 오빠. 오빠가 대빵이야?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와, 더 좋네. 평등사회. 씨발. 어떤 양아치 새끼는 완전 지가 무슨 왕인 것처럼 아주 다 지 맘대로 한단 말이야. 씨. 지영은 사화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세 번째 게임을 위해 팀원을 찾던 새벽이 멀찌감치 계단 위에 혼자 있던 지영을 직접 스카웃했죠. 이때 지영이 뭐냐고 묻자 새벽은 자기랑 같이 하자고 답했죠. 지영은 어째서인지 게임에 의욕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요. 상우가 남자만 모으자고 했던 걸 언급하며 지영을 데려온 새벽을 다그치자 지영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기훈이 말려서 같은 팀에 머무르고 줄다리기에서 함께 승리를 거뒀죠. 6화에서 지영은 네 번째 게임을 위해 2인 1조로 팀을 짤 때 새벽한테 다가가 무슨 수를 써서든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같은 조가 되는데요. 구슬치기의 규칙에 따라 가혹하게도 동료가 아닌 적으로 대결하게 되죠. 이에 대해 지영은 6.25 이후 최대의 비극이란 반응을 보이죠. 게임 시작 후 지영은 게임을 정하지도 않고 새벽과 잡담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에 새벽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무슨 게임 할지나 말해 라며 차갑게 대응하고요. 지영은 필사적으로 구슬치기를 하는 다른 참가자들을 가리키며 둘이 저런 거나 하고 싶냐며 구슬을 전부 다 걸고 한 판으로 승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어차피 둘 중 하나는 죽을 거 무슨 얘기를 하든 다시 얼굴 보고 민망할 일은 없으니 남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못해본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자고 하죠. 지영은 먼저 새벽에게 북에서 왜 내려왔냐고 가족은 같이 온 거냐고 묻고 새벽은 이에 답하고요. 다음으로 지영은 상금을 받으면 가보고 싶은 곳은 없냐고 질문하자 새벽은 제주도라고 답하죠. 지영은 몰디브 정도는 가줘야지 모히또도 한잔하고 나 하고 새벽이 모히또? 라고 묻자 영화 안 봤냐? 이병헌 나오는 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몰라? 라고 말하죠. 새벽이 고개를 젓자 지영은 웃으면서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면 나한테 남조선에서 폼나게 돈 쓰는 법 좀 배워야겠다. 라고 하다가 둘 다는 못 나간다는 점을 떠올리고 멋쩍은 웃음을 짓죠. 그 후 지영은 새벽에게 이 게임에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묻는데요. 새벽이 어렸을 때 군인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시를 불에 태웠다는 얘기를 하자 지영은 넌 지나치게 딥한 사연이 많아 라고 말하고요. 새벽은 지영에게 넌 본 적 있어? 라고 되묻죠. 지영은 이에 답하면서 새벽에게 자신의 집안 사정을 털어놓는데요. 목사인 아버지는 매일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딸을 폭행하고 죄를 사해달라며 참회 기도를 올리는 인간 쓰레기였는데 어느 날은 엄마를 흉기로 찔러 였고 지영은 그 현장을 목격했죠. 이후 지영도 아버지를 찔러 기고 교도소에 수감됐죠. 복역을 마치고 나오자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오징어 게임 영업사원이었고 어차피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지영은 죽을 생각으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것이죠. 이후 제한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지영의 제안으로 벽에 한 번씩 구슬을 던져서 구슬이 벽에 더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하는데요. 이 게임을 하기 전 새벽이 자신의 이름이 강새벽이라 알려주고 지영 또한 이름을 알려주는데요. 성씨를 묻는 새벽에게 없어 그런 거 라고 답하죠. 그 후 게임을 진행하면서 번호가 앞인 새벽이 먼저 구슬을 벽 가까이로 굴리는데요. 지영은 자기 차례가 오자 구슬을 발밑에 떨어뜨려 일부러 지죠. 이 결과를 보고 놀란 새벽은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냐?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 게? 너 이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지? 다시 던져. 혼자 기폼 잡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 라며 분노하는데요. 난 없어. 뭐 너는 여기서 나갈 이유가 있지만 난 없어. 여기서 나가면 뭐랄까. 너가 물어본 다음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잖아. 그게 맞잖아. 너는 꼭 살아서 나가. 그래서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찾고 제주도에도 꼭 가고. 새벽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요. 그 후 뒤돌아서 나가는 새벽에게 강새벽!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란 말을 남기고 진행 요원에게 처형되는데 진행 요원도 지영의 마지막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총을 쏘고요. 카메라 초점 밖에서 흐리게 헤드샷을 맞고 피를 뿜으며 힘없이 쓰러지는 지영의 모습이 나오죠. 한편 기훈은 일남이 오줌을 지린 걸 보고 자신의 웃옷을 허리에 둘러서 가려주는데요. 이후 구슬치기 조를 구성할 때 일남의 웃옷을 대신 받고 헤어지지만 남은 인원수가 39명으로 홀수라서 일남이 혼자 남아 탈락 처리돼 당할 것을 걱정해 같은 조가 되죠. 하지만 구슬치기는 줄다리기 같은 팀전이 아닌 1대1 매치였고요. 그래서 기훈은 일남과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원래 치맥기가 있던 일남은 기훈과 게임을 하지 않고 세트장을 돌아다니고 답답해진 기훈은 일남에게 구슬치기를 하자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요. 그러자 일남은 놀아주겠다며 기훈과 구슬치기를 하는데 일남이 구슬을 족족 따내서 기훈은 위기를 느끼고요. 기훈의 구슬이 하나만 남고 마지막으로 일남이 쥔 구슬에 홀짝을 맞추는 것도 결국 실패해서 끝인가 싶었을 때 갑자기 일남이 치맥기를 보이며 기훈과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하고 기훈은 그런 일남의 치맥기를 이용해 사기를 치기 시작하고요. 기훈은 거짓말을 힘겹게 해가면서 죄책감에 괴로워하죠. 결국 기훈은 일남을 속여가며 구슬을 많이 확보하고 일남은 구슬이 없다며 더 놀고 싶으니 구슬 하나만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기훈은 미안하다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고 일남은 주머니를 살피더니 구슬을 찾고는 하나 남았다고 하죠. 기훈이 딴 구슬은 19개였던 거예요. 기훈은 일남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지만 치맥기가 있는 일남은 또다시 세트장을 돌아다니고요. 답답해서 미쳐가는 기훈은 제한 시간이 1분 남자 일남에게 화를 내고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구슬치기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예? 내 것 다 걸 테니까 자네 것도 다 걸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가 가진 전부랑 내가 가진 전부를 걸고 하는 거야. 그게 공평하잖아. 그 구슬 하나랑 이걸 다 걸으라고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두둥. 기훈은 반박하지 못하고 당황하는데 일남은 기훈의 손에 남은 굿을 하나를 양보해 주고요. 가져. 자네 거야.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동안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잘 있다가 가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나 이름이 생각났어. 내 이름은 일남이야. 우일남. 기훈은 들리는 총성을 뒤로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6화가 끝납니다. 7화 5라운드는 징검다리 게임인데요. 건더는 순서를 선택하는 절차에서 미녀는 11번을 선택하고 게임 시작 후 앞번호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끝에 9번 순서인 덕수가 다리를 건널 차례가 되지만 정작 덕수는 다리 건너는 걸 거부하며 뒷번호의 사람들을 향해 야 이 신발놈들아 난 여기서 더 이상 안 가. 가려면 니들 먼저 가. 라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10번 정민태가 빨리 가라며 덕수와 말싸움을 벌이자 가만히 이를 지켜보던 미녀는 민태를 뒤에서 밀어버리고 덕수는 민태를 옆으로 밀쳐버려 다리 하나를 알아내는데 쓰지도 못하고 켜버리죠. 그 다음 미녀가 다가와서 덕수를 향해 파이어볼 두 짝 달린 놈이 온갖 폼은 다 잡더니 가네 못 가네 하며 쪽팔리게 구냐?
너 같은 조밥 새끼랑 붙어 먹었던 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쪽팔리다 라고 말하며 극디를 받고 이에 덕수가 꼬우면 먼저 가서 뒤지시든가 라며 맞받아치자 미녀는 나 한미녀야. 여기서 너 같은 조밥 새끼랑 병신같이 서 있다가 되지지 않아 라고 응수하죠. 이에 덕수는 먼저 가겠다는 미녀의 말에 얼굴이 밝아지며 실실 웃고 미녀는 덕수가 비켜준 유리칸에 올라가더니 앞으로 건너가기 위해 유리를 선택하려 하는데요. 잘 골라. 그런데 미녀는 뒤돌아서 덕수와 마주서서는 덕수의 허리에 두 팔을 둘러 손을 깍지 껴서 덕수를 꽉 안고요. 뭐 하는 거야? 순진한 새끼. 내가 정말 너 대신 죽어줄 줄 알았냐? 이거 풀어. 기억 안 나?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잖아. 이런 미친년이 씨발! 이건 놓으라고 씨발년아! 씨발! 나 배신하면 죽는다고 했지? 이러지 마. 내가 먼저 갈게. 이거 풀어 제발. 풀어! 졸보 새끼. 덕수야, 너 그거 알아? 넌 또 졸라 작아. 미녀는 덕수를 껴안은 채로 다음 유리판 위로 몸을 던지고 결국 강화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판이 깨지면서 미녀는 덕수와 함께 추락사합니다. 논개처럼 동귀어진하면서 통쾌한 복수를 이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5단계 생존자들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덕수가 가장 힘이 약한 미녀한테 해당했다는 것이죠. 미녀 덕수를 비롯한 수많은 참가자들이 추락한 끝에 기훈과 상우, 새벽, 그리고 유리공 출신인 정수가 최후의 4인으로 남는데요. 처음에는 정수가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를 구별할 수 있었기에 강화 유리를 밟으며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를 관람하던 오징어 게임의 후원자 VIP들이 재미없다면서 불만을 표하자 프론트맨이 게임 진행장의 조명을 끄게 되면서 강화 유리와 일반 유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데요. 결국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우는 마지막 유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정수를 강제로 밀어버려 탈락시키며 실화가 끝납니다. 8화 함께 생존한 3인방 기훈, 상우, 새벽은 숙소로 돌아오는데요. 왜 그랬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 왜 밀었어? 운 좋게 제일 뒷자리를 뽑더니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지셨네. 그러다 그 인간이 그 깡패 새끼처럼 못 가겠다고 버텼으면 그땐 어쩔 건데. 마지막 칸이었어. 그 사람 분명히 가려고 했어. 그걸 어떻게 확신해? 그 인간 유리를 구별할 줄 알면서도 앞에서 다 떨어져 죽는 거 보고만 있던 놈이야. 어쨌든 너나 나나 다 그 사람 덕에 다리 끝까지 살아서 간 거야. 씨발 형은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 그놈 덕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살아남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기 때문이야. 아무리 이유를 갖다 붙여봐야 넌 그냥 죄 없는 사람 죽인 거야. 정신 차려! 어차피 우리가 저 돈 가지고 나가려면 다른 놈들 다 죽어야 돼. 형 손에 피 안 묻히게 해줬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나였어도 밀었을 거냐? 아 씨발 기훈이 형! 형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심한 질문이나 하고 자빠졌으니까 오지랖은 쓸데없이 넓은 게 머리는 존나 나빠서 씨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처먹어봐야만 하는 인간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머리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늙은 엄마 등골이나 파먹고 살면서 오지랖만 넓은 병신 같은 새끼니까. 그런데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천재 조상우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나 같은 병신 새끼랑 똥밭에서 뒹굴면서 그것도 내 탓이냐? 결승 생존자 3인을 축하하는 저녁 만찬 이후 진행 요원은 식기를 정리하며 노골적으로 나이프 하나씩을 남겨두는데요. 취침 시간 기훈은 새벽에게 다가가 합심해서 상우를 이기고 상금을 나누자고 제안하고요. 상우가 졸기 시작하자 기회를 틈타 상우를 기려 하는데요. 그러지 마.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여기까지 9부작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8화까지의 줄거리와 명장면 소개해드렸어요. 오징어 게임은 2022년 6월 기준 로튼 토마토에서 평론가 73명 중 95%가 일반 시청자 3,194명 중 83%가 호평하고 있어 평론가들이건 일반 시청자들이건 호평이 대다수죠. 특히 6화 깐부 편은 IMDb 유저 평점 9.2점이고요.
포브스 선정 무조건 봐야 될 드라마이며 미국의 CNN은 정말 죽여주는 작품이라고 호평했죠. 넷플릭스에서는 공개 17일 만에 1억 1,100만 유료 가입 가구가 시청했으며 이는 기존 시리즈 최고 기록이었던 브리저튼 시즌1의 28일간 8,200만 가구를 큰 차이로 넘은 수치이고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 역대 최초 1억 가구 시청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파급력으로 인해 오징어 게임은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는데요. 넷플릭스는 공식 발표에서 오징어 게임이 문화적 시대 정신을 사로잡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분석한 보도도 있고요. 현지 시간 2021년 9월 21일 한국 드라마로서는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순위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중인 모든 국가 총 94개국에서 1위를 달성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죠.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3주 만에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약 24조나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징어 게임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 디스토피아적 히트작이자 넷플릭스 사상 최고 흥행작이라 평가했고요. 미국인 4명 중 1명은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죠. 2022년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미국 내 K컬처의 위상과 트렌드 분석 조사에서 미국 성인 10명 중 6명이 오징어 게임 시즌1을 시청했고 이 중 90%는 시즌2도 볼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영화 1위로 꼽혔죠. 이처럼 오징어 게임은 역대 대한민국 콘텐츠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하고 널리 알려진 콘텐츠죠.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K-드라마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전 세계의 모든 성인 시청자분들께 초강력 추천드려요. 12월 26일에 오직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인 오징어 게임 시즌2 추후 공개되면 소개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